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강의 주제는 건강한 전립선을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본 영상은 22가지 내용 중에서 10가지를 소개하는 1편 강의입니다. 전립선 질환은 아내에게도 말 못하는 남성들만의 고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힘찬 소변 줄기는 남성분들에게 있어서 건강과 정력의 상징입니다. 시원하게 나오는 소변은 마치 한여름의 소나기만큼이나 기분을 시원하게 해줍니다. 하지만 전립선 질환 체크리스트에 나와 있는 증상을 서너 개 이상 경험하고 있는 남성이 계시다면 그 원인을 정력 부족이나 나이 탓으로만 돌리지 마시고 남성들만이 소유하고 있는 전립선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남성 여러분은 전립선 체크리스트를 보시면서 혹시 해당 사항은 없는지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소변 보는 횟수가 이전보다 뚜렷하게 많다. 관계 후 사정통과 함께 소변에 피가 섞여 나온다. 소변이 멀리 나가지 못하고 제자리에서 방울방울 떨어진다. 소변에 빨간 피가 섞여 나온다. 소변을 볼 때 통증이 오며 회음부가 부은 듯이 느껴진다. 일단 소변이 마려우면 참기가 어렵다. 소변을 다 보았는데도 방울방울 계속 흘러나와서 옷이 젖는다. 소변 줄기가 약하고 쉼이 없다. 소변을 마려우나 배뇨를 시작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린다. 배뇨 후 고환이 당기고 통증이 있다. 소변을 급작스럽게 보고 싶어진다. 소변을 보는 시간이 길어지고 소변 보기가 고통스럽다.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소변이 흘러나온다. 밤에 자다가 소변을 보기 위해서 자주 깬다. 소변이 오렌지색이며 배뇨 시에 요도가 타는 듯하다. 고환이 끌어당기듯 아프고 요통을 수반한다. 배뇨 시 요도에서 백탁의 탁한 물질이 흘러나온다. 소변이 맑지 못하고 실 같은 것이 뜬다. 요도가 막혀 방광이 터질 듯 같으면서도 소변을 못 본다. 화장실에 가기도 전에 소변을 흘린다. 소변을 보고 난 후에도 시원치가 않고 또 마렵다. 요도가 가렵고 화끈화끈한 불쾌감이 있다. 오래 앉아있을 때 회음부 팽만감과 불쾌감이 크다. 하복부가 끌어당기는 듯 아프다. 아침에 소변을 보기도 전에 요도구 입구에 물이나 우윳빛의 물방울이 맺혀있다. 아침 첫 소변을 보기도 전인데도 외요도구에 미량의 고름이 나타나거나 속옷에 묻어나온다. 몇 년 전 전립선에 관한 재미있는 2가지 에피소드가 있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여성분이 제게 전화를 해서 내가 전립선에 이상이 생긴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전립선 치료 방법을 물어봐서 살짝 당황했던 기억이 납니다. 어느 남성분에게 전립선은 괜찮은지 물어본 적이 있는데 그 남성분은 전립선이 뭡니까? 혹시 바다에 떠있는 배인가요? 라고 해서 나중에 한참 웃었던 생각이 납니다. 아직도 남녀분들 중에는 놀랍게도 전립선이 뭔지 잘 모르는 분들이 계신데요. 전립선은 유람선 배도 아니고 그렇다고 여성에게 있는 장기도 아닙니다. 여성에겐 전립선이 없습니다. 오직 남성에게만 있는 장기라는 것 헷갈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 그림을 보면 전립선이고요. 방광입니다. 전립선은 방광 앞에 서 있는 셈이라고 해서 전립샘 또는 전립선이라고 합니다. 오직 남자에게만 있는 부성기로 방광과 요도의 연결 부위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크기가 밤알과 비슷한 크기에 약 4 내지 5cm 정도의 모양을 하고 있고요. 무게는 약 20g 정도입니다. 전립선은 정액의 일부를 생산하고 정자에 영양을 보급해서 활력을 주는 기능을 합니다. 전립선 액은 1회 사정 시에 정액의 평균량은 약 3.5ml 정도인데 이 중에 유백색의 끈적끈적한 알칼리성 전립선 액이 약 0.5ml 정도고 대부분 사정 초기에 나옵니다. 전립선 액은 정자가 수정하는 능력을 갖도록 정액을 응고액화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직은 전립선 질환에 대해서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육식 위주의 식생활 패턴과 내분비 호르몬, 특히 남성 호르몬인 안드로겐이 전립선을 커지게 하는 직접적인 요인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립선 질환은 요도염이나 성병을 완치하지 않았을 때, 그리고 회음 부위를 집중적으로 자극하고 압박하는 운동, 예를 들면 산악 자전거나 오토바이를 오랜 시간 탔을 때, 소변을 오래 참았을 때 생길 수가 있습니다. 또한 지나친 금욕이나 수음행위 또는 지나친 성관계나 꽉 재는 바지를 오랜 기간 입었을 때, 그리고 한 곳에 장시간 앉아있는 자세도 발병의 원인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른 장기와 마찬가지로 전립선에도 여러 가지 질병이 발생되는데요. 가장 흔한 질병으로 전립선염과 전립선 비대증, 그리고 전립선암 등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전립선염은 보통 청장년층에서, 전립선 비대증이나 암은 주로 50대 이후에 노년층에서 발생합니다.
우선 1편에서는 건강한 전립선을 유지하는 비결 22가지 중에서 먼저 10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배뇨를 참지 말라는 것입니다. 남성 중에는 소변을 억지로 참거나 배뇨 시에 소변을 여러 번에 나눠서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정력이 강해진다는 이상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소변을 오랜 시간 참거나 소변을 여러 번에 나눠서 보는 것은 장기적으로는 전립선에 무리를 줘서 전립선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소변을 참는 것은 방광과 전립선에 무리를 주기 때문에 소변은 참지 말고 바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입니다. 충분한 수면이 정신 건강과 육체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이미 많은 조사 결과를 통해서 알려진 사실입니다. 수면의 부족은 몸 전체의 긴장과 스트레스를 가중시키고 오장육부의 균형을 깨뜨려서 간이나 신장이나 전립선 건강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7시간 이상의 충분한 수면은 남성의 피부 나이를 10년 젊게 만들고 전립선 건강에도 매우 큰 도움을 줍니다. 건강한 전립선을 유지하는 비결 세 번째는 규칙적인 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불규칙한 생활을 하는 남성 중에 전립선이 건강한 사람은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불규칙한 생활을 한다는 것은 식생활이나 운동이나 수면 등 모든 것이 엉망이란 뜻입니다. 규칙적인 생활, 즉 잘 먹고 잘 자고 잘 배설하고 잘 쉬는 것, 이것이 바로 규칙적인 생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섭생과 수면, 그리고 운동과 휴식은 전립선 건강에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네 번째는 과도한 음주와 흡연을 자제하라는 것입니다. 담배를 많이 피는 사람 중에는 폐뿐만이 아니라 전립선에도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흡연을 장기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전립선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4,000종 이상의 독성 물질이 뇌와 전신을 타고 돌면서 전립선에도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음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과도한 음주나 폭음을 하는 남성들을 대상으로 정자를 현미경으로 검사한 결과 활발하게 움직여야 할 정자가 죽은 듯 정지하고 있는 충격적인 영상이 방송으로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술을 오랜 기간 마신 남성은 고환이나 전립선을 비롯해서 생식기 전체의 활동성을 떨어뜨리면서 남성의 성기능과 전립선 건강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합니다. 전립선 건강에 가장 안 좋은 행동은 과도한 음주를 하면서 흡연과 고단백, 고지방 식사를 같이 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전립선을 유지하는 비결 다섯 번째는 맵고 짠 음식을 적게 섭취하는 것입니다. 맵고 짠 음식이 장 건강에 안 좋다는 조사 결과들이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제 후배 중에 설암, 다시 말해서 혀에 암이 생겨서 세상을 뜬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평상시 좋아했던 음식이 뜨겁고 매운 찌개나 탕 종류의 음식, 그리고 칼칼한 젓갈류였습니다. 의사 말로는 평상시 물은 잘 안 마시면서 독한 술과 맵고 짠 음식 위주로 식생활을 했던 것이 설암의 원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조리하지 않은 자연 상태의 매운 기운의 음식을 적당히 섭취하면 폐나 대장 건강에 좋지만 소금이나 설탕, 화학조미료를 가미해서 짜고 맵고 뜨겁게 조리한 매운탕 종류나 찌개를 오랜 기간 섭취하면 위장과 대장, 전립선을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육류와 인스턴트 식품의 섭취를 최대한 줄이는 것입니다. 미국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전립선 질환의 한 이유로 과도한 동물성 지방의 섭취를 꼽고 있습니다. 물론 전립선 질환이 심화되는 이유는 과도한 지방의 섭취와 함께 설탕이 다량 함유된 탄산음료나 빵, 튀김, 술 등 인스턴트 식품을 함께 섭취하기 때문입니다. 혈관 속에 지방이 쌓이면 심혈관 질환을 비롯해서 당뇨병과 고혈압, 하지정맥류, 암 등 다양한 질병이 생기게 됩니다. 만약 저탄수화물 고지방요법인 저탄고지요법을 선호하는 남성분이라면 고기를 드실 땐 밥을 드시지 말고 야채와 함께 고기를 드시는 것이 전립선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전립선을 유지하는 비결 일곱 번째는 500식품의 섭취를 최대한 줄이는 것입니다. 건강 전문가들이 한 목소리 주장하는 게 혈관을 막고 피의 흐름을 나쁘게 하는 것이 500식품이라고 합니다. 500식품은 백미, 설탕, 정제소금, 화학조미료, 밀가루를 말합니다. 실제로 정제소금이나 화학소금이 많이 들어간 음식이나 백설탕이 많이 들어간 빵과 면 종류, 그리고 화학조미료가 많이 들어간 찌개나 국 등은 몸에 안 좋습니다. 500식품을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섭취한 사람들은 고혈압이나 당뇨, 심혈관 질환이나 암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 통계 자료로 나와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현미밥이나 죽염, 흑설탕, 통밀이나 자연조미료가 들어간 음식을
많이 섭취해야만 건강한 전립선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8번째는 곡물 위주의 생식이나 잡곡밥을 먹는 것입니다. 고치기 힘든 난치병이나 암질환 등은 대부분 식이요법을 통해 고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잘못된 식생활이 성인병을 만들고 남성의 전립선을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생식이나 잡곡밥 위주의 식생활이 전립선을 건강하게 하는 이유는 영양이 풍부한 생식이나 잡곡밥이 피를 맑게 하고 혈관을 튼튼하게 만들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전립선 질환을 예방하고 치료하고 싶은 남성이라면 철저한 생식이나 잡곡밥 위주로 식생활을 해주시길 적극 추천합니다. 전립선 질환을 완벽하게 치료할 수 있는 지름길은 바로 철저한 식이요법에 있습니다. 건강한 전립선을 유지하는 비결 9번째는 하루 7잔 이상의 물을 마시는 것입니다. 남성들이 요로결석에 대해서는 알아도 전립선 결석을 하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요로결석이나 전립선 결석으로 인한 통증으로 병원에 실려간 남성들은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하고 괴로운지 잘 알 것입니다. 평상시 물을 잘 안 마시는 남성이라면 전립선 요도 라인의 노폐물 배출을 위해서 하루 7잔 이상의 물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을 하루에 7잔 이상 마시면 소변을 통해서 노폐물과 독소들이 배출되기 때문에 전립선염이나 전립선 비대증이 있는 남성분들은 큰 도움이 됩니다. 고여있는 물은 썩고 흐르는 물은 썩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물은 피부 건강과 신진대사 그리고 전립선 건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10번째는 체면 시술을 받는 것입니다. 남성 중에는 소변도 정상적으로 잘 보고 병원 검사를 해도 이상이 없는데 전립선에 불편을 느끼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약을 복용하고서도 별 차도가 없다면 다른 데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물을 많이 마시고 소변을 보면 괜찮은데 물을 전혀 안 마시고 소변을 볼 때 불편함이 느껴진다면 아주 미세하게 전립선염 증세가 있거나 아니면 전립선염 치료 후에 염 증세가 있었던 전립선 부분이 회복되면서 이물감으로 인해 느껴지는 불편한 자각 증세일 수도 있습니다. 물을 많이 마시든 안 마시든 상관없이 소변을 볼 때 전립선이 편안치가 않고 병원 검사에서도 전립선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약을 복용하고 나서도 전립선이 불편하게 느껴진다면 그것도 아주 오랜 기간 불편한 생활을 해왔던 분이라면 체면 시술을 받아볼 것을 추천드립니다. 체면이 정신건강과 육체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통계 자료들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가까운 지인 중에는 원인을 알 수 없는 가슴의 통증과 꼬리뼈 통증으로 몇십 년을 고생한 두 사람이 있었는데 체면 시술을 통해서 협신통과 꼬리뼈 통증이 바로 사라진 케이스도 있습니다. 혹시 남성분 중에 오랜 기간 술과 담배를 끊고 싶어도 끊을 수가 없어서 심한 중독으로 고생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체면요법은 최선의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건강한 전립선을 유지하는 비결 22가지 중에서 10가지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이 편에서는 나머지 12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